자, 역사를 가장 역사답게 가르친다고 자부하는 황연필입니다. 1593년 6월 2차 진주성 대혈전 이후에 사실상 4년간 휴전 기간을 갖게 된다는 말씀을 드렸고, 4년 후 1597년에 다시 일본군이 재침략해온 전투를 정유재란이라고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그 휴전 기간 동안에 명과 일본이 왜 전투를 더 이상 할 수 없었는가? 아니, 일본 토요토미 히데요시가 전명 가도를 표방하면서 전쟁을 시작했기 때문에 명나라 군대 입장에서는 아니, 지금까지 자신들에게 사대를 잘했던 조선을 도와야 된다라는 그런 명분도 있습니다만, 자국의 영토가 전장이 되는 건 싫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일본군이 압록강을 넘기 전에 압록강 안쪽으로 들어가서 조선 땅에서 일본군 왜군을 박살낸다. 그래서 5만 병력이 들어왔고, 조명연합군이 평양성을 점령했고, 또 조선의 수도 한양까지 되찾아줬으니 명나라군 입장에서는 할 거 다 한 거잖아. 아니, 당시 조선 입장에서야 말이 휴전이지, 지금 남쪽으로 도망가가지고 경상도 쪽에 외성 20여 개를 쌓아놓고 4만 명의 일본군이 주둔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조선 입장에서는 좋은 건 아니지만 명나라 군대 입장에서 다른 나라 전쟁 때문에 자국의 군인들이 계속해서 죽어나가는 걸, 그런 전투를 하고 싶지 않은 건 너무 당연한 거 아닙니까? 더군다나 여러분, 조명연합군이 평양성을 점령했다라고 했을 때 기록상 실록에 1천여 명의 사망자 명나군이 죽었습니다. 그런데 이효성이 평양성을 점령해놓고 마을 어른들을 불러놓고 위로 잔치를 열어놓고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이 전투에서 명나군이 3천 명이 죽었다라고 이야기했던 기록도 존재하거든요. 실제로 또 다른 기록들을 보면 조명연합군이 평양성을 점령하긴 했지만 당시 일본군의 조총에 맞은 명나라 군인의 숫자가 너무나 많았기 때문에 그 시신들이 산처럼 쌓여가지고 시신을 밟고 성을 넘어가기 쉬웠다. 그러니까 저 섬나라 오랑캐 왜군과 싸우는데 뭐 명나라 군이 당연히 이기겠지라고 쉽게 생각하고 참전했다가 일본군의 조총의 위력에 깜짝 놀라서 많은 군인들이 죽었었고, 그래도 평양성 전투는 승리한 전투인데 바로 직후에 벽제관 전투에서는 당시 요동 제독이었던 이효성의 친위병, 가병 1,500명이 그대로 몰살당하지 않습니까? 그런데다가 당시 명나군대가 겨울철에 들어와서 평양성 전투를 했고 개경까지 이렇게 장악해가는 과정이 한겨울이었기 때문에 여동 기병과 함께 왔던 그 당시 여동의 말들은 추운 겨울에 장거리를 행군해야만 했고, 조선에서 그 수만 마리 말들의 마초 공급을 못 해줘 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말들이 굶어요. 그리고 말들의 역병이 돕니다. 마역이라고 해가지고. 그래서 12,000필의 말이 죽어요. 그러니까 여동 기병이 말이 죽는데 그 기병 아니잖아. 그럼 보병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명나라 입장에서는 더 이상 조선 땅에서 전쟁을 그만하고 싶은 겁니다. 당연하죠, 명나라 입장에서는. 그러면 일본군들 입장에서는 여러분, 한양 점령까지 너무 쉬웠고 고니시가 평양 점령하고 가토가 함경도 점령하는 것까지는 너무너무 괜찮았는데, 그 평양성에서 더 이상 북쪽으로 올라가지 못하면서 조명연합군에게 평양성을 내어주고 도망쳐 내려가는 고니시 부대에 대해서 당시 루이스 프로이스라는 선교사가 일본사의 기록을 보면 처참했다라고 나와요. 다 병들었고 굶주렸고 사기는 저하되었고 동상 걸렸고, 이때 조선군이 만약에 추격전을 전개했더라면 전멸을 면치 못했을 것이다. 그리고 정문부 장군의 활약으로 가토도 한양으로 모여들었잖아. 갑자기 많은 병력이 한양으로 모여들다 보니까 또 식량이 부족하고, 그러다 보니까 백성들 약탈하고 이래저래 해서 명과 휴전하고 남쪽으로 내려갔을 때 제가 이랬죠. 임진년에 예비 병력 늦게 들어온 병력까지 합치면 22만 병력이 들어왔는데 12만 명이 전사했다라고 이야기했죠. 일본군들 이야기입니다. 일본군 여러분 전사 기록이 일본 쪽 자료를 봐도 이렇게 완벽하게 나옵니다. 1년 동안 일본군 병력 감소 현황, 일본 전사 조선력, 이게 일본 기록입니다. 일선발 고니시 유키나가 18,700명이 들어왔는데 당시 1년 후에 보니까 6,600명 살아남아 있어요. 64%가 감소한 겁니다. 보통 우리가 가토 기요마사 병력을 2만 병력으로 보는데 여기는 지금 10,000명으로 잡고 있습니다. 45% 날라갔어요. 그래서 여러분 보시면 뭐 시마즈 병력도 28% 날라갔고, 그 오토마 요시문의 병력은 65% 날라갔고, 그래서 진짜 당시 일본군 병력의 46%가 죽은 겁니다. 그러니까 22만 병력 중에 10만 명 죽었다, 이게 뭐 잘못된 말이 아니지요. 그러다 보니까 일본군들 입장에서 휴전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조선은 휴전이 싫죠. 그럼 조선 상황은 어떠했냐?
뭘 이걸 말을 합니까? 여러분, 저 부산성에서 동래성 깨지고 상주, 충주 깨지고 한양 깨지고 그다음 함경도까지 가토 올라가고 하는 과정에 여러분 우리 병력 손실도 상당했죠. 그러니까 조선란 나라는 16세기 군역제가 해이해져 가지고 실제로 군인들을 많이 모으기 어려운 구조였습니다. 그리고 이게 좀 애매해요. 그러니까 이 군역제도를 제가 설명하면 또 너무 시간이 길어지고 이게 별로 재미가 없어. 수험한국사에서나 공부를 해야 되는 내용이거든요. 근데 이제 조선에서 군인들이 힘들었던 건 그렇다 치더라도 여러분 1592년 전쟁 발발하고 한 석 달, 넉 달 이후부터 의병들이 여러분 들불처럼 막 일어났잖아요. 그런데 이 의병들하고 그리고 제가 지금 임진왜란사를 전개하는 과정에서 생각보다 1592년 7월 이후부터 우리가 잘 싸워간다는 이야기를 제가 여러 번 여기저기서 했죠. 오히려 이제 저는 생각이 어떻게 바뀌었냐면 차라리 명나군대가 오지 않았더라도 우리가 이 정도까지는 막아낼 수 있었다. 실제로 조선은 절대 일본에게 점령당하지 않았다가 이제 제 생각이거든요. 지금 제 생각은 그래요. 왜냐? 일단 명나군대가 참전하면서 명나라 군인들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군량미가 먼저 지급돼야 되고 마초나 이런 걸 준비하는 과정에서 백성들이 노역에 시달리고 명나군이 남진하는 과정에서 백성들이 또 다리 이런 거 놓아주는 과정에 또 노역에 시달리고 아니 전쟁통에 국가가 백성을 지켜주지도 못했는데 명나군대 남쪽으로 내려가게 하겠다고 노역에 시달리고 그 다음 군량미 다 빼앗아가고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이런 말도 있잖아요. 명나라군은 참빗이고 일본군은 얼레빗이다. 오히려 일본군이 지나간 자리보다 명나군이 지나간 자리에 약탈이 더욱 심했고 더욱 참혹했다. 그 말이죠. 그리고 의병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니 명나라 군인을 먼저 죽이려고 뭐 군량미가 전부 다 그렇게 극적으로 가다 보니까 의병이 돼가지고 나라를 위해 싸우겠다는데 국가가 군량미도 무기도 지급을 못 해주는데 방한복도 지급을 못 해주겠는데 누가 의병을 하려고 하겠냐고. 그러니까 의병 숫자가 전쟁이 일어나고 1593년 가면 확 줄어버리죠. 당시 조선의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딱 두 개만 보겠습니다. 난중잡록이라는 기록에 보면 각도 인민이 떠돌아 살 곳을 정하지 못해 굶어 죽은 송장이 잇따랐다. 마침내 사람이 서로 잡아먹는 지경에 이르러 아이를 잃은 자가 많았고 산과 숲에 풀잎이며 소나무, 느릅나무의 껍질과 줄기도 모두 없어졌다. 징비록입니다. 외적이 한양을 점령한 지 벌써 2년 온 국토가 쑥밭이 되어 농사지을 땅도 남아있지 않은 까닭에 여러분 실제로 전쟁이 1590년 4월인데 4월이면 여러분 농번기입니다. 농번기에 침략이 왔기 때문에 막말로 4월이 음력으로 4월이면 양력으로 5월 후반 정도 되기 때문에 막 모내기 할 시점에 이 새끼들이 건너온 거예요. 그러니까 모내기를 못 해버리면 여러분 이게 수험한국사에는 뭐가 나오냐면 전국의 토지 결수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임진왜란 이전에 조선의 토지 결수가 한 150만 결 정도가 되는데 물론 임진왜란 때 경복궁이 점령당하면서 토지 대장 양안이 다 소실당하니까 토지 결수 기록이 다 사라지긴 합니다만 다시 광해군이 양전사업이라는 걸 해가지고 양안을 만들어내는데 토지 결수가 30만 결 정도밖에 안 나와요. 전국토의 70% 80% 농경지가 작살나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외적이 한양을 점령한 지 2년 동안 온 국토가 숲밭이 되어 농사지을 땅도 남아있지 않은 까닭에 백성들은 굶어 죽는 것이 다반사였다. 내가 동파에 머물고 있다는 소식이 알려지자 성 안의 백성들이 서로 밀고 끌며 모여들었는데 그 수가 헤아릴 수조차 없었다. 한편 마산 가는 길에 죽은 어머니의 젖을 빨고 있는 아기를 본 사총병, 이게 사대수라고 명나라 사령관입니다. 그 불쌍한 아기를 데려다 기르기 시작했다. 이런 기록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실제로 이제 이순신 이야기로 다시 돌아가 보면 이순신이 엄청나게 많은 승리를 거뒀죠. 1592년 임진년에 워낙에 뭐 이제 우리 조교 선생님 이게 자막으로 안 나와도 돼요. 제가 자주 하니까. 이순신의 1차 출정에서 옥포, 하포, 적진포에서 2차 출정 사천, 당포, 당포, 율포 3차 출정 한산도, 앙골포 4차 출정 일본의 본영이 있었던 부산포를 작살냈는데 이때 여러분 조선 수군의 전사자가 몇 명 나왔는지 아십니까? 39명 나옵니다. 방금 옥포해전부터 시작해서 한산도에 승리하고 부산포까지 당시 일본군의 배 거의 수백 척을 가라앉히면서 여러분 왜군은 아무리 적게 잡아도 10,000명 정도는 바다에 수장이 됐습니다. 근데 이순신의 전라 좌수영 병력이 사망자가 39명 나온다고요. 부상자가 160여 명 나옵니다. 완벽한 승리였죠. 근데 문제는 이 수군들도 군량미가 부족해지기 시작합니다.
지금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 다음 시간까지 해가지고 왜 이순신이 휴전 기간 동안에 일본의 본영이었던 부산까지 진격해가지고 왜군을 싹 쓸어담지 못했는가 하는 이야기를 여러 가지 관점에서 이야기할 거고, 제가 이 과정에서 이순신 장군을 편들고 싶은 생각도 없고 이순신 장군의 명분을 만들어주고 싶은 생각이 없습니다. 왜냐? 제가 이순신 장군이어도 무조건 그렇게 했을 것 같으니까. 그러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상황을 설명하는 것 중에 또 하나, 이순신이 완전히 무릎을 꿇어버리는 상황이 나옵니다. 와, 처참합니다. 그러니까 당시 전쟁이라는 것 자체가 이렇게 고통스러운데 지금 상황보다도 수백 배 힘들었던 전염병 때문에 백성들은 백성들이지만 특히 전염병에 가장 취약했던 게 수군입니다. 육군은 야외 들판에라도 있으니까 그나마 괜찮지만 수군은 좁은 배에 갇혀가지고 한 번 출정하면 바다에서 노를 하루에 열 몇 시간씩 져야 되고 잠도 배 위에서 잠을 자야 되고,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다 보니까 수군들은 전염병에 완전히 무방비로 노출당해 있었고, 이때 이순신 장군의 병력이 아까 그 많은 전투에서 39명 죽었는데 그 끔찍한 상황을 한번 보겠습니다. 임진장개입니다. 이순신의 장개입니다. 진중의 군사들이 태바에나 전염돼요. 사망자가 속출하고 있으며 더구나 군량이 부족해 계속 굶어. 아니, 잘 먹어도 전염병이 무서운데 굶어요. 굶으면서 전염 미치는 거지. 굶던 끝에 병이 나면 반드시 죽게 됩니다. 군사의 정원은 매일 줄어드는데 다시 보충할 사람이 없습니다. 신이 거느린 수군만을 헤아려 보아도 사부와 격군을 합해 원래 6,200여 명. 아마 이 숫자는 전라 좌수영 병력인 것 같습니다. 이제 나중에 삼도수군 통제사가 되거나 실은즉 전라 우수영이나 경상 우수영 병력까지 합치면 더 많기도 합니다만, 이때 6,200명 중 작년과 금년에 전사한 수와 2, 3월부터 오늘까지 병사한 자가 600명이 됩니다. 여러분, 일단 10분의 1이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많은 전투를 하면서도 39명 전사했는데 전염병은 600명이 죽는데 여러분, 병 걸린 자는 더 많죠. 이들 사망자는 모두 원래 건강하고 활을 잘 쏘며 배도 잘 부리는 토병과 포작들이다. 패도 잘 부리고 노도 잘 줬고 전투 경험 풍부하고 실제로 지금까지 그 많은 전투에 나가서 다 승리했던 역전의 용사들이기 때문에 당연히 용맹할 거고 공포감도 덜할 거고, 전쟁에 대한 그런 분들이 다 이렇게 돌아가시는 겁니다. 남아있는 군졸들은 조석으로 먹는 것이 2, 3호비라 궁색하고 고달픔이 극도에 달해 활을 당기고 노를 젓기에 도저히 감당할 수 없습니다. 이순신 장군 병력상을 한번 보겠습니다. 1594년 4월입니다. 3월에 2차 당항포 해전이 있은 직후 상황입니다. 당시 지금 전라 좌도 감염자 사망자, 아까 600여 명 사망자 나왔죠. 그러니까 아까는 660여 명이지 않았습니까? 600여 명이었구나. 비슷하게 지금 나왔죠. 전라 우도가 600명입니다. 사망자가. 경상 우도가, 이건 지금 정확하게 수군들 숫자만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수군 사망자만 삼도수군 통제사가 돼 있는 상태에서 사망자만 2천여 명이 나옵니다. 부상자까지 하면, 부상자가 아니죠. 전염병에 걸려서 신음하고 있는 자들까지 하면 이렇게 많은 거죠. 그러니까 일단 이순신 입장에서는 휴전기간 동안에 전염병과 싸우고 있었는데, 이 당시 이순신 장군의 낙담하는 마음을 제가 왜 이해를 하겠냐면, 이순신 장군은 전투 중에 잠깐 우리가 배가 실수해가지고 판옥선이 뭐 뻘에 갇혀가지고 불나가지고요, 그 불을 껐어도 그 배 불탄 거에 그렇게 분노하시는 분이 이순신이었고, 그 다음 우리 병졸들 몇 명을 당시 경상 우수영 원균이 구해내지 않고 쳐다보고 있어서 수십 명이 전사했던 게 바로 웅포해전인데, 그 웅포해전에서 수십 명 전사한 걸로도 화가 나서 가슴을 치는 양반인데 세상에 전염병으로 이렇게까지 많은 병력이 전염병으로 돌아가신다는 걸 알았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걸 또 난중일기를 보면, 야, 여러분, 난중일기를 보시면 이순신 장군도 실제로 전염병에 걸렸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1594년 3월 4일 날 바로 본격적으로 2차 당항성 전투가 시작이 돼가지고 3월 5일 날 승리합니다. 그 이야기가 3월 5일 날 나와요. 맑다 새벽에 겸사복을 당항포에 보내 적선을 얼마나 쳐부수고 불태웠는지 살폈다. 2차 당항포해전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죠. 바닷길을 잘 아는 어영담을 총사령관 삼아서 30여 척의 별동대를 편성했고, 이 30여 척이 치고 들어가 가지고 당항포에서 외선 30여 척을
바다에 수장시켰다. 저는 30여 척이라고 했습니다만 여긴 또 17척이라고 나오는데 다른 기록은 합쳐서 30척이라는 기록도 있습니다. 급히 보고하기를 적의 무리가 우리 군사의 위세를 두려워하여 밤을 타 도망하여 빈배 17척을 남김없이 불태워 버렸습니다. 근데 제가 그때 강의 중에 그랬죠. 아, 명나라에서 적을 치지 말라고 패문을 보냈다. 그 내용이 이제 6일 일기에 나오는데요. 하루 뒤에 말다, 명나라 군사 2사람과 외놈 8명이 패문을 가지고 들어왔다. 그러니까 명나라 군사하고 외놈하고 같이 와가지고 명나라 군사가 공문을 보낸다고 하였다. 패문을 받아다가 살펴보았더니 명나라 도사부 담종이 적을 치지 말라고 하였다. 여기 보십시오. 이순신 장군의 마음. 난 적을 공격해서 죽이고 싶은데 적을 치지 말라고 했다. 나는 심기가 매우 괴로워져서 앉고 눕기조차 불편했다. 이순신 장군이요. 2차 당항포회전에서 승리했고 더 큰 승리를 하고 싶은데 명나라가 휴전기간이니까 싸우지 마라고 패문을 보냈는데 그거에 스트레스 받아서 앓기 시작하는데 바로 스트레스와 전염병이 같이 와버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눕기조차 불편하였다 이런 내용이 나오는데 그 다음날부터 이제 계속 아프십니다. 7일날 몸이 매우 괴로워 뒤척이는 것조차 어려웠다. 병을 무릅쓰고 일어나 내가 어쩌고저쩌고 내용이 나오죠. 8일입니다. 하루 뒤에 기운이 조금 나은 듯하여 따뜻한 방으로 옮겨 누웠다. 하루 뒤에 이틀 뒤입니다. 10일날 병세가 점차 나아졌다. 그러나 열기가 올라와 찬 것만 마시고 싶었다. 하루 뒤에 병세가 크게 나아지고 열도 가라앉았다. 정말 다행이다. 다음날 갑니다. 하루 뒤에 몸이 매우 괴로웠다. 또 하루 뒤에 갑니다. 몸은 점차 나아진 듯 하였으나 기력이 몹시 약해졌다. 이거 지금 이순신 장군이 전염병 걸리신 거예요. 잘못하면 큰일 날 뻔했습니다. 우리 명량해전, 노량해전 없을 뻔했습니다. 비가 계속 내렸다. 기운이 나아진 듯 하였으나 머리가 무겁고 개운하지 않았다. 또 하루 뒤에 핏발은 그쳤으나 바람이 세게 일었다. 미주왕 첨사가 돌아간다고 보고하였다. 하루 내내 끙끙 앓았다. 또 하루 뒤에 몸이 몹시 괴로웠다. 또 하루 뒤에 기운이 썩 나아지지 않았다. 오랫동안 아프셨죠. 18일 몸이 몹시 불편하였다.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19일 몸이 불편해 하루 내내 끙끙 앓았다. 20일 몸이 불편했다. 몸이 불편했다. 20일 기운이 조금 나아진 듯 하였다. 몸이 여전히 불편하였다. 몸이 조금 나아진 듯 하였다. 재미없습니까 계속. 그런데 이제부터 보세요. 25일도 몸이 몹시 불편했는데 저녁에 아우 우신과 회와 이런 사람들이 왔는데 어머님이 평안하시다는 이야기를 자세히 전했다. 다만 산소가 이순신 장군의 산소가 모두 들불에 타버렸대. 아무도 끄지 못했다고 하니 슬프기가 이를 데 없다. 몸이 몹시 불편했다. 그런데 이때 2차 당항포 해전의 영웅이었던 어영담 장군이 원래 이순신 장군보다 나이가 많다고 말씀드렸죠. 그분께서도 전염병에 걸리셨던 거야. 초구일 말다 아침에 시험을 끝내고 결과를 알리는 방을 내다 붙였다. 큰 비가 왔다. 조방장 어영담이 세상을 떠났다. 전염병으로 어영담이 죽습니다. 이 슬픔을 어찌 말로 할 수 있으랴. 그리고 이순신 장군은 간신히 회복을 하십니다. 어영담 장군이 이렇게 죽습니다. 1595년 선조실록의 이순신 장군 기록입니다. 주사를 조사한 적간 성책을 상고해 보았더니 큰 배와 작은 배가 84척이었고 사군과 격군은 이렇게까지 숫자가 떨어져 병든 자가 절반이 넘습니다. 15, 16세기에 우리가 오랜 평화시대였기 때문에 국방에 무지했던 나라 조선의 해군 사령관으로서 아니 일본의 침략을 예상하고 판옥선을 만들고 수군들을 훈련시키고 화포를 제작했고 일본군이 침략했을 때 막말로 그 일본의 해군은 동북아 바다를 장악하는 친구들이었는데 그들을 작살내면서 이순신이라는 이름 석자를 공포감으로 심어주었단 말이죠. 그리고 못난 왕 선조와 나쁜 조정 대신들과도 앞으로 힘겨운 싸움을 해나가야 하고 바로 옆에서 날마다 얼굴을 맞대고 살고 있는 경상우사 원균의 시기 질투와도 맞서 싸워서 물론 이순신은 다 이겼습니다. 선조와 원균과 비교해서 역사적으로 평가는 완전히 갈렸습니다만 당시 이순신도 전염병에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개인은 전염병을 극복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수많은 장졸들이 죽어나가는 그 상황을 보면서 이순신 장군의 마음은 어떠했을까? 지금 21세기 우리가 이 시대, 이 전염병 시대에 살아가는 것도 너무 힘든데 당시 이순신 장군의 마음은 어떠했을까? 우리 개개인이 지금 나쁜 이 병에 걸리는 게 두려워서 힘든 거잖아요. 그런데 물론 내 가족도 중요합니다만 이순신 장군은 그 수많은 장졸들이 병에 신음하고 죽어나갈 때 이순신 장군의 그 에어지는 마음을 제가 10만 분의 1이라도 과연 이해할 수 있을까 싶어서 이 영상을 만들었고 다음 시간에는 이제 선조와 원균과
윤두수 등등 때문에 뒷목 잡는 이순신 이야기와 백의종군 이야기로 뜨겁게 만나겠습니다.